자, 토요일입니다, 또. 네. 금방금방 토요일이 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실장님이랑 사무실에 있으면서 일주일이 금방 간다. 그 얘기 하면서 헤어졌어요. 진짜로. 네. 자, 예, 근데 어제는 갑자기 이제 구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실무하실 때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광고 올릴 때 전화번호 올리죠. 연락처 올리는데 이제 두 개를 보통 올립니다. 하나가 뭐냐면 사무실 번호, 또 하나가 휴대폰 번호, 업무폰, 이렇게 두 개를 올리는데 보통 그래요. 근데 구청 담당자 여자분 얘기는 우리 광고 올린 것 중에서 등록되지 않는 번호로 광고 올라간 게 있다, 이렇게 해줘. 그거 때문에 이제 누가 민원 들어온 건 아니지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온 것이에요. 그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게 그래서 과태료 사유니까요. 다른 부동산에서 알아서 찌르기 전에 빨리 고치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제 저쪽 사무실에 어떤 그 새로운 얼마 안 된 직원이 올릴 때 자기가 쓰는 업무폰 사무실 전화번호를 잘못 올려갖고 뒷번호는 똑같은데 앞이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거기는 안 건드리고 올리거든요, 아랫부분은. 근데 그걸 건드려가 고쳐가지고 올렸나 봐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다른 부동산이나 아는 분들이 민원을 넣었다 그러면 꼼짝없어요. 봐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그 주무관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빨리 고쳤어. 남들 보기 전에. 네. 그런 분들은 착한 분들이죠.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4시간 할 예정이고 4시간이지만 뭐 1시 반 정도 끝날 거예요. 첫 시간에 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양은 좀 있는 편이죠. 여러분 교재는 211페이지입니다. 사실 책을 보면서 쭉 설명드려도 충분한데, 먼저 협회는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1번에 가로 2번 보시면 둘째 줄에 사단법인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가끔씩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 아이고 배울 게 없다. 왜 이렇게 안 하는 게 많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시험을 보면은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거의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왜 이렇게 빼먹고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항의도 많이 하고 돌도 많이 던지는 건 압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반복해서 맞출 걸 확실히 맞추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지.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걸 저 구석지 것을 갖다가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구석지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건 하긴 합니다. 중요한 거 3번 할 동안에 그거 1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어디가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212페이지 보시면 그림 있죠. 그림에서 절차인데, 협회에 만드는 절차인데 거기 보시면 숫자가 좀 나와요. 잘 나와요. 그래서 정관 만들 때 참석할 발기인 숫자를 물어봐요. 그 표에서 보면 300명 이상이죠? 그거 물어본다고. 창립총회 때는 참석할 숫자가 600명 이상으로 뻥튀기가 돼요. 늘어야 되겠죠? 창립총회를 열어서. 그 600명 이상 중에 밑에 보시면 서울 출신이 100명 이상이고 광역시나 도 출신이 20명 이상이다. 특히 광역시나 도 출신이 20명 이상이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숫자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를 내줘. 인가. 그죠? 인가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도 배우시죠?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법률적 성질상 허가입니까? 인가입니까? 인가예요. 응? 응. 그러니까 말은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하잖아.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 허가 그렇지만 사실은 인가야. 인가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내달라고 계약서 쓴 당사자가 신청서를 밀면 당사자의 계약이 있고 그것만 갖고는 효력이 안 되고 관청이 도장을 꽝 찍어줘야 돼. 그게 인가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라고 부르지만 우리 학문적으로 할 때는 뭐예요? 인가. 인가는 두 개가 합쳐져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인가의 성질을 띈다. 요 법인 설립은 진짜 인가예요. 자기들이 만든다고 해도 관청의 도장이 꽝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 뭐예요? 인가. 그러니까 요때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요 이렇게 하면 땡. 뭐를 받는 거예요? 인가. 그래서 인가주의 이렇게 불러요. 좀 어려운 거였는데 지금 이해하는 눈빛들이 좀 한 반 정도는 돼가지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오면서 진짜 행복한 일만 세상에 많아. 그런 것 같아. 예. 자, 그 다음에 설립 등기가 나야 끝나는 거야. 등기가 딱 끝나야 끝 이렇게 된 거야. 끝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협회 조직에서는 중개업소 사장님인데 협회 가입하지 않는 사장님 꽤 있어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기억하시라고. 중개업소 사장님인데 협회에 가입 안 한 사장님도 꽤 있다고. 저희는 가입돼 있어요. 근데 가입이 안 돼 있는 사장님들도 일부 있다고. 그러면 중개업소 사장님이라고 꼭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근데 반복해서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것 갖고 답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잘 나온 건 뭐냐면 가로 2번입니다. 큰 3번에 가로 2번. 협회 조직을 보면요. 잠깐 볼게요. 이건 아까 한 거고. 요 본부 주된 사무실이 있고 여기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는 여기 봉천동에 있어요.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건가? 서울 봉천동이 지금도 봉천동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협회 강의 나간 게 좀 오래돼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부 요걸 서울특별시 지부 서울시 지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부는 저희가 사는 곳으로 할게요. 동작구 지회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돼. 끝이에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둬야 되냐 그랬을 때 꼭 어디에 두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현실은 서울에 있지만 법상으로는 아무 데나 둬도 괜찮아요. 대나. 저기 제가 제일 멀리 가본 게 제주도에서 짜장면 먹는 데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나네. 배 타고 들어가서. 마라도예요 그게? 아닌데. 우도? 우도예요 우도. 협회 주된 사무소를 우도에 두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둘 리는 없죠. 우도에다가 본부를 둬도 괜찮다고 법적으로는. 그게 아무데나라고. 근데 지부나 지회는 있을 곳이 있는 거예요. 지부는 시도, 지회는 시군구.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부는 시도 안에 두는 거고 지회는 시군구 안에 설치하는 거다. 시험 문제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 물을 때 지부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그렇게 그거예요, 그거. 지회는 시도에 둘 수 있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꿔서 출제하고요.
근데 만약에 서울시 지부를 서울시에 설치했죠. 그러면 서울시장한테다가 서울시 지부 만들었다고 설치 신고하셔야 돼. 만약에 동작구 지회를 만들었죠. 그러면 동작구청장한테 뭐요? 설치 신고하셔야 되겠다 이 말이지. 그게 가로 2번이에요, 여러분.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인데 거기가 잘 나오죠. 가로 2번의 첫째 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뭐예요?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로 치면은 여기는 주된 사무소 있고 여기 지부가 경기도 지부겠죠? 경기도 지부. 여기는 안양시는 구가 있잖아. 여기는 요거 무슨 구야? 동안구잖아. 동안구 지회 이렇게 되는 거지. 구가 없을 때 과천시는 과천시 지회겠죠. 과천은 구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구가 있잖아. 그러면 구, 동안구 지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요 지회 밑에 분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건 동별로 조직이 돼 있어요. 동안구에서 제일 유명한 동이 무슨 동이에요? 범계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난 범계역만 있는 줄 알았어. 범계동 분회 이렇게. 그래서 거기 분회장은 조금 이제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해요. 분회장은. 막 서로 하기 싫어하는데 하여간 뭐 떠밀려서 하고 그래. 자, 그래서 가로 3번에 보시면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의사한테 신고하고 지회를 만들었을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그죠? 가로 2번이나 가로 3번은 묻는 포인트가 같은 거예요. 바꾸면 틀려요.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의사한테 설치 신고한다. OX.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설치 신고한다. 그렇게. 그만 X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셨죠? 바꾸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협회 업무가 나오는데 크게 고유 업무가 있고 밑에 수탁 업무가 있는 거라고. 수탁 업무는 213페이지예요. 수탁 업무는 협회 일이 아니야. 근데 협회가 해. 맡아서 해. 그게 수탁 업무예요. 수탁 업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둘째 줄에 있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에요. 우리 교육 배웠죠, 지난주에? 여기서 요 중에서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은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해, 법적으로. 그죠? 거기서 하는 거라고. 근데 협회에다가 맡겨서 할 수 있죠? 그러면 협회가 실무교육 해요, 현실적으로? 맡아서. 연수교육도 맡아서 할 수 있어. 그죠? 어제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작년에 연수교육 했던 데서 연락이 왔더라고. 오늘 그러니까 상반기 때 4월, 5월, 6월 달 때 이제 연수교육 일정을 잡았어. 그래서 이제 3시간 해가지고 구청 한 9군데 정도에서 작년에 했던 데서 전화 왔더라고. 그럼 그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연수교육을 하는 거야, 원래. 근데 서울시에서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면 협회가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장이 위탁을 구청장한테 위탁한 거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협회에다 위탁을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물론 협회 가서 협회도 연수교육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협회 받을 사람은 협회에서 받고 구청에서 받을 사람은 구청에서 받고 성남시는 성남시에서 또 하잖아요. 그렇게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니까 그 뭐가 차이 나느냐. 협회에서 받으려고 그러면 돈 내야 돼. 근데 구청에서 하려면 그 교육비를 그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돈 안 내고 받을 수 있지. 한 7, 8만 원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 다 필요 없고, 협회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은 협회의 고유 업무예요, 수탁 업무예요. 그거 아시면 끝이요. 핵심은.
근데 위로 가시면 고유 업무에 해당되는 게 좀 있죠. 그 중에서 유명한 게 5번 꼭 알고 계셔야 돼.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라고 돼 있죠. 옆에다가 한방이라고 쓰셔야 돼. 한방. 협회 업무 중에서 이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고 고유 업무에 들어가는데, 응? 협회가 운영하는 정보망 사이트의 이름이 뭐예요? 한방이지. 그래서 부동산 정보 제공은 협회의 무슨 업무다? 고유 업무 중에 시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으로 봤을 때. 근데 실제 협회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건 돈이 안 돼요. 협회 돈이 되는 건 뭐냐면 요거야. 공제사업이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6번에 나오죠? 협회의 살기는 6번밖에 없어. 공제사업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업. 옆에 보시면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라고 써놨어요? 비영리사업이라고 써놨어요? 그렇지. 거짓말장이도 이런 거짓말장이가 없어. 여기서 돈이 대부분 생겨. 그렇지만 이게 거짓말인 게 아니고 그걸 벌어갖고 쟁여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협회 회원들 복지 증진에 쓰고 협회 사업 추진하는 데 쓰고 해서 좀 공익적 목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익 사업이긴 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영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가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으로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서 B자를 빼고 와 그렇게 될 줄 알았었어. 왜? 좋잖아. B자 빼면 다 문제가 되니까. 응? 오케이. 됐어. 그 정도만 아시면 돼. 응? 넘어가요. 214페이지 가시면 공제사업이라고 나오잖아. 본격적으로 나오죠. 왜? 여기서 돈이 많이 벌어들이게 되니까 엄청 협회는 여기 신경 쓴다고. 공제사업. 자, 그 내용 중에서 교재 하나씩 보면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가로 1번. 공제사업은 부동산 사장님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가로 1번. 그런데 가로 3번 가보시면, 자, 제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듣고 흘리시면 돼요. 가로 3번에 보면 공제사업 하려면 필수적인 게 공제약관이에요. 공제약관을 공제규정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보험으로 치면 보험약관이야. 공제나 보험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험 보면 보험 드실 때 보면 보험약관 주죠. 공제 들 때 보면 공제약관이 또 있어. 그래서 공제약관 보면 공제료 얼마씩 걷는다. 사고 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제금을 준다. 응? 이런 거. 그런 게 약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제목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시험지에는 이제 두 줄이 나오겠죠. 공제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엇을 얻어라? 그치. 인가를 얻는다면 틀린 거야. 인가가 아니고 뭐예요? 승인. 그게 시험 문제 출제야. 중요해.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박스에 보시면 3번이 나와요. 3번. 이게 딴 게 아니고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협회는 저축을 해두라고 돼 있어. 왜 그냐? 공제료를 받아가지고 보험료를 받은 거하고 똑같아. 근데 사고가 날까 안 날까? 나지. 그러면 대부분 사고 날까? 아니면 일부만 사고 날까? 일부만 사고 나는데 주는 돈은 커. 그러니까 공제료 들어온 것 중에 다 100% 남는 돈은 아니거든. 일부가 지급이 돼. 근데 얼마 정도 지급될지는 하늘만이 알 일이야. 모를 일이지. 우리가 미래를 모르듯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그때 대비해서 저축을 조금씩은 해두게 하고 있어. 거기 나와 있는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인데,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공제료 수입액의 제일 끝줄이에요. 지금 별표 치셔야 돼. 3번 공제료 들어온 돈의 100분의 10 이하예요, 이상이에요? 이상이지. 그러니까 공제료 수입이 100억이 들어왔다고 쳐. 그러면 저축할 돈은 최소한 몇 프로다? 10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공제 약관으로 정해요. 자기가 스스로. 근데 나라에서 요구하는 건 그래도 못해도 몇 프로는? 10%는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큰 2번 밑에 가시면 회계 처리할 때 공제 사업과 공제 사업이 아닌 협회의 일반 회계를 나눠서 별도로 회계 관리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옛날에 이게 안 돼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 개 섞여 놓으니까 돈은 공제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어디서 빼먹었는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야, 회계 처리할 때 공제로 들어온 그 돈 회계 처리하는 거랑 나머지랑 나눠서 처리해. 그래야 이제 이쪽을 들여다볼 때 이제 어디서 돈 새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 이게 섞여버리면 알기 힘들잖아. 실타래처럼 흐트러지니까. 그 뜻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시고 끝나는 거. 밑줄 그을 것도 없어. 근데 가로 2번 중요하다고. 아까 저축해두라고 그랬죠. 저축한 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허락을 맡아야 돼. 누구의 승인을 받으라? 국장의 승인을 받으라. 이것도 승인이야. 인가가 아니고. 그래서 가로 2번이 별표지. 나아가서 가로 3번에 보면 운용 실적을 공시해라 이렇게 돼 있죠. 공시. 이게 투명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을 이렇게 자료 같은 걸 공시하고 막 이랬을 때 비리가 없는 거지. 공표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비리는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외부적으로 뭘 공표하게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공표하려고 그러면 공표해놓고 나중에 증거가 남으니까 거짓말하기 힘들고 잘못되게 하기 힘들잖아요. 증거가 남아버리니까. 그래서 나라의 제도는 가만히 보면 법을 보다 보면 공시해라 이런 게 되게 맞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고 비리를 줄이려고 하는 게 목적.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3번도 중요해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공제료 얼마 들어왔고 100억 들어와서 사고 나서 얼마 지급됐고 이렇게. 그래서 남은 돈이 얼마고 그게 운용 실적이야. 근데 나머지 90억 중에서 한 50억을 갖다가 채권 투자해가지고 이득을 몇 프로 받고 뭐 이런 거야. 그 돈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것도 바보잖아요. 좀 안전한 데 투자해가지고 불리는 게 좋잖아요. 근데 꼭 불리기만 하네요.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손해나면 얼마 손해났다. 그게 운용 실적이에요. 그 가로 3번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운용 실적을 일간 신문이나 협회보 등을 통해서 그 협회도 신문이 있습니다. 저 사무실 와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공시해라? 누구한테 누구 보라고 공시해라?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자가 형광펜이야. 공제계약자가 누구예요? 공제든 사장님이야. 그러면 사장님은 그걸 꼭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쳐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간신문이나 협회보를 통해서 이 손익계산서 있죠? 대차대조표 있죠? 그걸 공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투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첫 줄 끝부분에 매 회계연도, 협회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보통 일반 회사하고 거의 같아요. 일반 회사가 100%는 아니지만 하여간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회계연도로 치잖아.
정산하는 걸로 치잖아요. 협회도 그래요. 그럼 회계연도가 종료한다는 것은 12월 31일이 끝나고 나서 3개월 안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3개월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협회 신문에다가 공시도 하고 플러스 홈피에다가 게시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시도 하고 갱시도 하고 게시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출제됐었어. 환장하겠어. 일간신문이나 협회보에 공시하거나 인터넷 홈피에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땡이야. 어디가 틀린 거예요? 하거나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을 오랫동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쫌생이가 되는 거예요. 너그럽지를 못하고 하나하나 막 따지는 그런 성격으로 되니까 특히 중개사법을 너무 많이 공부하면 정신건강에 안 좋지. 아니 어제 카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 근데 몸도 건강하고까지는 이해가 되겠어. 근데 마음도 건강하라는 얘기가 왠지 너 정신병에 걸리지 마라 이런 그런 뜻이가 돼서 저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 내가 좀 이상했나 정신이?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면 운영위원회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보시면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위원회입니다. 첫 줄을 보면 가로 4번의 첫 줄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뭐예요? 감독한다. 그래서 협회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뭐예요? 둔다. 형광펜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둔다. 어디에 둔다고요? 협회 동그라미. 둔다의 동그라미. 국토부에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설치? 협회. 둔다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운영위원회의 운명도 가만히 보면 운영위원회가 원래 협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권에 그때 규제를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운영위원회를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협회가 내부 분쟁이 엄청 심했어요. 협회 회장만 되면 비리가 있다고 주장해가지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맨날 그래. 그래가지고 막 엄청 싸웠어. 비리가 있다고 막 그래서 다시 또 운영위원회를 부활한 거예요. 그럼 또 시간 지나서 한 10년, 20년 뒤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무슨 운영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갖고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해가지고 또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 또 운영위원회를 또 없앨 거야. 그러다 또 10년, 20년 뒤에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만들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냥 도돌이표야. 없앴다가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만들었다가 그래.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집에서 가구 배치도 바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분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예?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둔다인데 뭐 밑에 박스는 필요가 없어. 이거 안 나와. 자, 216페이지 가셔요.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 회인데 왜라고 돼 있네. 안 보이네, 안 보여. 운영위원 회입니다. 회. 19명 이내니까 구성 인원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첫 줄에 보시면 중개업에 대한 전문가,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금융 전문가, 보험 전문가. 공제사업이 보험하고 같아요, 성질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이런 전문가로 구성하게 됩니다. 19명 이내입니다.
숫자 많죠? 그래서 요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 공제사업은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그러면 감시하는 눈초리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19명이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면, 니은번의 첫 줄. 성별을 고려하여 19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성별을 고려한다고 돼 있죠. 요 말은 여성분들을 좀 많이 껴주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감시에 아주 타고났어요. 그래서 성별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제발 여성분들을 좀 채워라 하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세요. 여자 공무원이 비리가 있어서 돈 받아 먹어서 검찰청이나 경찰청 앞에 딱 이렇게 서는 경우 TV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여성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이 비리 이런 죄, 뇌물죄 있잖아, 이런 거 잘 없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타고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특정 범죄를 잘 저지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범죄에 잘 노출이 되고 잘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조물주가 관장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하여간 그래. 비리가 잘 없어.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성별 고려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요. 둘째 줄, 셋째 줄 보시면, 둘째 줄 보시면, 첫째 줄 끝에 보면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수는 그랬죠. 박스에서 2번이 뭐냐면 협회 회장 밑줄 긋고요. 3번이 뭐냐 그러면 임원이요, 임원. 협회 임원. 그러니까 2번과 3번을 묶으시고 2번, 3번은 협회 출신이에요. 협회 출신. 협회 출신. 협회 사람이라고. 2번, 3번 묶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운영위원 중에 협회 사람이 두 부류가 있죠. 2번하고 3번. 요 사람들은 전체 운영위원 숫자 중에서 뭐예요? 3분의 1 미만이 돼야 된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3분의 1이라는 숫자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협회 출신이 소수여야 된다. 다수여가지고는 감시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3분의 1 미만이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안 되고 3분의 1 미만 요거 중요하고. 그 나머지 박스에 보시면 1번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이 한 명 껴줘. 1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외부 전문가예요. 4번의 외부 전문가 중에 가번은 주로 교수들이에요. 나번은 변호사, 회계사, 중개사도 들어가요. 다번은 금융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금융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라번은 공제조합 경력자예요. 공제조합 경력자. 마번은 소비의 동그라미 치셔야 돼. 소비 전문가예요.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구별할 사람은 금융 전문가 다번하고 마번 소비 전문가가 외부 전문가로 끼어들어가는데 둘이 조금 달라요. 금융 전문가는 전직도 오케이야. 우리은행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나온 사람도 여기 운영위원 위원 자격을 줘. 우리은행에서 일반 직원은 안 돼. 임원급이 돼야 돼.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은행의 임원이야, 이사야. 그래도 줘, 자격을. 근데 관두고 퇴직하신 분도 줘. 임원급은. 어제 사무실에 있는데 국민은행 퇴직하시고 대출 그거 일을 하신다고 처음 시작하셨나 봐. 명함을 들고 오셨더라고. 근데 그거 일하신 분들이 사무실 들어올 때 보면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 이렇게. 근데 그 남자분이 어제 오셨는데 들어와가지고 달랑 명함 하나 들고 와서 전 KB은행 출신 이렇게 적어갖고 이제 명함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이거 대출 업무 취급하니까 연락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해도 잘 못 들어와.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 하신 분들에 대해서 되게 그런, 뭐라 그러지? 호의적이라기보다는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많이 막 온 사람들은 와가지고 농담도 하고 와가지고 막 자연스럽게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프린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대출 얼마, 이자 어떻게 된다는 그 정보를 줘야지 명함만 줘서 될 문제 아닌지. 그분은 이제 아직 모르니까 이제 처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네.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는 임원급 이상, 전직이든 현직이든 다 오케이야. 근데 마번에 있는 소비 전문가는 어떠냐? 그렇지. 재직 중인 사람, 현직만 되는 거야. 그래서 소비 동그라미 왼쪽에다가 전직 X 이렇게 다시.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요. 소비 전문가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현직은 되죠. 근데 전직 X라고 하셔야 돼. 금융 전문가는 다 되죠. 이 두 개가 구별돼야 되는데 얘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 왜? 다 되는데 뭘 기억을 해. 근데 소비 전문가는 현직만 되고 전직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얘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 다 되는데 뭘. 응?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와 보세요. 운영에서는 동그라미 기억번.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뽑아둬야 돼. 11명 중에서, 이내 중에서. 그 다음에 뽑을 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둘째 줄에 어떻게 한다고요? 호선이야, 호선. 호선이 뭐냐면 반장선거야, 반장선거. 위원장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손 들어가지고 김계똥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추천할 사람 또 누구 없어요? 그러면 이민자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하고. 또 누구 추천 또 없어요? 그러면 추천받은 사람을 써놓고 이제 투표하는 거야. 그래서 1등한 사람이 뭐야? 위원장 되는 거지. 자, 이번에 부반장 선거합니다. 부반장이 뭐야? 부위원장. 부위원장 추천할 사람 뭐 누구 적고 해가지고 정자 써가면서 하잖아. 이게 뭐예요? 호선이야, 이게. 예.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거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호선이죠. 여기 부반장 있죠. 반장, 부반장 선거라고 기억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옛날 배웠던 내용 중에 앞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 그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야? 협회가 아니고 국토부지 정책이니까 거기에는 부반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위원장만 있어. 위원장이 누구야? 국토부 1차관이야. 부위원장이 없지.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운영위원회잖아. 위원장, 부위원장, 반장, 부반장이 있어. 뭘로 뽑아? 호선. 반장, 부반장 선거야. 이쪽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는 반장, 부반장 선거가 아니지. 그냥 거기는 반장, 위원장만 있잖아. 그치. 그럼 거기서 이제 부위원장 할 사람은 위원장이 뭐예요? 지명해서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장, 부반장 선거 호선을 기억하시면서 반장, 부반장 선거 호선 이렇게 기억해야 돼. 운영위원회는. 저쪽은 몰라. 일단 모르겠고 이쪽만 일단 기억해. 근데 저쪽은 다르잖아요. 오케이. 그걸 물어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임기는 몇 년? 2년이지. 연임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연임하면 비리 생길 가능성이 엄청 높아. 사실은 연임시키는 게 안 좋은 거야. 근데 법에서 뭐예요?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그것도 물어봤었어. 이미 기출문제예요.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지. 지금 X.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중간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생길 수 있어. 사람 이름 모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 후임자를 또 선출하겠죠. 뽑겠죠. 임명하겠죠. 근데 후임자는 새로 2년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남은 기간만 채워. 그래서
그 운영위원들이 전부 다 임기를 같이 시작해서 끝날 때 다 같이 끝나. 그렇게. 그 다음에 뭐 별거 없고요. 제일 미음 번.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이건 똑같아요. 일반 의결 정득수요. 그 다음에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주면 의결한다.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조금만 더 하고 쉴 텐데, 저기 217페이지 보시면 가로 5번이 큰 별표예요. 공제사업에 비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있어. 그래도 있어. 그게 뭐 실수든 뭐 고의든 뭐 일부 조그만 고의든 어쨌든 거의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첫 줄 보면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등장해. 금융 업무와 관련해서 일종의 수사 책임자라고 보시면 돼.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해. 조사, 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감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금감원장은 누가 부탁했을 때 하는 거예요? 국장이 부탁했을 때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5번이 너무 중요하지. 가로 5번과 구별되는 게 가로 6번 개선명령, 가로 7번 임원에 대한 제재, 가로 6번과 가로 7번은 가로 5번하고 달라. 가로 6번의 개선명령은 첫 줄에 보면 누가 개선명령 한다고 돼 있어? 국장이에요. 개선명령은 뭐냐? 박스에 보시면 3번에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냐면 자산의 장부 가격이 막 10억으로 돼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는 10억이 안 돼. 도저히. 그러면 그게 5억밖에 값어치가 없는 건데 회계 장부상으로만 10억 이렇게 매겨놨을 수 있죠. 요게 이제 화장하는 거야, 마사지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걸 이제 회계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주겠지. 회계사들 중에서도 또 비리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 살짝 마사지 해가지고 원래 한 5억밖에 값어치 안 되는데 10억으로 싹 이렇게 해주고 넘어가고 그러면 좀 재산이 많은 것처럼 될 수 있잖아요. 회계사들도 조사해야 돼, 솔직히.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너 그렇게 해줄 수 있나? 네. 그러니까 요거 딱 보니까 아까 금감원장이 딱 보니까 이게 무슨 10억이야 5억밖에 안 되는데 5억으로 낮춰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개선명령이에요. 5번 가치가 5번이 뭐냐면 4번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이 불건전한 자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회는 사고 났을 때 있잖아요. 돈을 손해배상금을 대신 물어주죠. 그래 놓고 돌아서서 구상권 행사해. 원래 사고 친 사람한테 그 돈을 다시 받아내는 채권을 갖게 되죠. 그걸 구상금 채권이라고 그래요. 보험회사도 구상금 채권 됐다마나. 근데 거의 휴지조각이야. 그걸 근데 휴지조각으로 처리 안 하고 그걸 갖다 전부 다 너희 구상금 소송해서 내가 지금 10억 받을 돈이 있어? 이게 10억 받을 돈이 5개나 있어. 50억이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거의 휴지조각이야. 그래서 불건전한 자산에 대해서 적립금을 보여. 너 이거 10억으로 처리했지? 근데 10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거 좀 적립을 해둬. 그런 게 4번이에요. 아니면 5번처럼 야 이게 휴지조각인데 무슨 10억이야. 빵원 처리해. 이렇게 하는 게 5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 제목이? 개선명령이라. 누가 한다고? 국장이 한다고. 누구 도움을 받아서? 금감원장. 아까 5번에서 도와줬잖아. 회계장부 갖고 와 해서 했잖아. 그 다음에 가로 7번. 그 과정에서 있잖아요. 임원들의 비리가 있을 수 있죠. 없을 수가 없어. 그 임원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해. 누가 징계 요구를 해? 국장이 요구해. 그러면 징계는 누가 해야 돼? 협회가 알아서 하는 거야. 국장이 바로 징계하는 게 아니고 징계 요구한다고 해요. 그게 가로 7번이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조금만 하고 오십니다. 협회까지 하고 오시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지급 여력 비율과 지급 여력 금액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재무 건전성의 기준 준수 별표 치시고, 동그라미 2번을 별표 치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에 1번 보면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이렇게. 일단 시험에 2번 정도 나왔었어요. 지급 여력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100분의 100 이상이요. 아까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이지. 예.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그래서 요거 기억할 때 2개 다 기억하려면 쉽지가 않아. 근데 그러면 이거 아닌가? 이건 어디에 있어? 여기 있잖아. 지급 여력이란 글자가 있잖아. 예? 그때는 100분의 100 이상.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 이렇게 되잖아. 2개가 구별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여력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뒤에를 100분의 100 이상을 빵빵으로 기억하셔야 돼. 집안이 엄청 빵빵해. 여력이 있어. 집안이 빵빵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진짜.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좀 빵빵했으면 좋겠어. 빵빵. 여력 나오면 빵빵. 백백. 빵빵. 빵빵. 예. 하나만 더 하죠. 저 밑에 가시면 218페이지 가시면 제일 밑에 협회 지부, 지회에 대한 감독이라고 나오죠. 아까 여기 안양시, 여기는 뭐냐면 동안구지. 동안구 지회에 대해서는 누가 감독을 해? 동안구 지회 있을 거 아니에요? 지회장님 그래요? 동안구 지회에 대해서는 누가 감시 감독을 해? 동안구청장 아니야. 안양시장 아니야. 경기도지사 아니야. 국장이야. 거기 국장이라고 제목을 뽑아놨잖아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시 감독을 한다고. 요상하지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아까 동안구 지회를 만들었을 때 신고는 어디 쫓아가서 해? 동안구청에 쫓아가서 신고는 거기다 해.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동안구 지회에 대한 감시는 누가 해? 또 더 높은 데서 해. 국장이 한다고. 그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2번에 보면 협회 보고 의무가 시험에 잘 나와. 협회가 뭐 할 건지 보고해야 국장이 감시할 거죠. 보고 안 하면 국장이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협회는 총회에서 뭐라고 의결한 내용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누구에게 보고해라? 국장에게 보고해라. 그런데 어디를 많이 물어보냐면 지체 없이를 많이 물어봐. 5일 내 국장한테 보고해. 그러면 안 돼. 7일 이내 보고해. 그것도 틀려. 뭐가 맞아? 지체 없이. 형광펜이야. 그 다음에 최근에 물어보기 시작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한다고 하셔야 된다고. 에? 국장에게 보고한다. 여기도 물어봐 이제. 바꾸면 틀린다고. 국장한테 보고해야 돼. 등록관청에 보고해. 그러면 안 돼. 국장한테 보고한다고 하셔야 돼. 시도지사한테 보고한다고 하면 그것도 틀려. 뭐가 맞아? 국장. 그 2개 갖고 물어보는데 요 2번은 별표를 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자, 1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한 문제 맞췄어. 한 문제. 자, 쉬겠습니다.